수사관들을 소집하도록 하고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하도록 지시한 이유에 관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가 되고 수사단이 합동수사단이 된다. 그렇게 되면 조사본부나 경찰에서 인력을 받아서 합동수사단을 구성해야 하는 내용 때문에 구민회가 그런 얘기를 했다. 따로 구체적인 사령관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김대우의 증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군사법원에서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예. 김대우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증인과 김대우는 매뉴얼에 따라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국방부 조사본부나 경찰에서 인력을 받아 합동수사단을 구성한다라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공통의 인식이 아니라 기본 임무입니다. 그게. 증인은 방첩사령관으로 부임한 이후 2024년 3월경 FS 훈련을 하면서 구체성이 없었던 작전 계획을 좀 구체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군인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네. 당시 구체화된 작전 계획은 합동수사본부의 최말단에 방첩, 군사경찰, 경찰, 해경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만들어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다는 것이었죠.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그것은. 예. 증인이 그 조지호 경찰청장, 박헌소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각 100명의 인력을 요청한 것은 해당 작전 계획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의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이 맞는데 다만 증인이 착오로 또 과다하게 요청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이 아니라 작전 계획을 그렇게 만들어서 연말에 이제 정상적으로 생산을 해서 해당 기관인 조사본부나 경찰 이런 데 다 보내고 하는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끼리만. 뭐 100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간에. 근데 그거를 제가 막상 비상계엄이 걸리고 나니까 저도 당황하고 혼란스러워서 그것이 경찰이나 조사본부에 다 가 있는지 안 있는지조차 생각도 못하고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말을 실수로 얘기했다니까요. 예. 이해가 좀 더 설명드릴까요? 예. 아니 됐습니다. 예. 고담항 생략 26-1항 묻겠습니다. 이창엽 진술 조서인데요. 이창엽 비서실장은 경찰에서 비상계엄 관련한 훈련에 대해 전시 때 저희 주 업무가 합수본부 운영이기 때문에 해마다 전시 작전 훈련 때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4년에는 3월에는 평소보다 큰 규모로 해보고 8월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이창엽의 진술은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22시 30분 내지 40분경 증인으로부터 안보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선관위 관악청사, 과천청사, 수원연수원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 사람들을 체포할 건데 위치 파악을 좀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도 조지호가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증인의 증거 기록 등에서 그 내용을 확인했죠. 조지호 청장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증인의 군사법원 증언 내용을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증인은 군사법원에서 이 조지호 경찰청장 진술에 대해서요. 5월 13일 이렇게 증언했어요. 증인은 조지호에게 경찰 병력을 경찰을 요청하면서 안보수사 요원이라고 언급했는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이것은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안보수사 요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증인은 모릅니다. 일종의 고유명사인 그 단어, 그러니까 안보수사 요원을 콕 찍어서 얘기할 이유도 없고 그런 단어를 쓰지도 않습니다라고 증언했는데 이렇게 증언한 사실은 있으시죠? 네. 여인영 증인신문 주소 계속 제시하고 증인은 마찬가지로 군사법원에서 조지호 청장에게 선관위에 방첩사령부의 병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사실도 말하는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증언을 하셨죠. 네. 네, 이렇게 증언한 건 맞죠. 네. 그다음에 조지호 김봉지 사건
에서의 증인의 진술 조서 제시하고요. 증인은 검찰에서 작년 12월 30일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12월 30일이 좀 증인이 피곤했던 날인 것 같아요. 뭐 검찰 갔다가 군 검찰 갔다가 다시 검찰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날 기억이 나시나요? 12월 30일? 뭐 정확히 이건 안 납니다. 예. 12월 30일자 진술 내용인데요. 여기 증인이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지호에게 경찰 100명 인력을 요청한 이후 국방부 장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증인이 이런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체포 대상자를 들었던 것 같고 증인이 어떻게 위치를 확인할지 몰라 국방부 장관님께 물었더니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라고 하길래 증인이 조지에게 재차 전화해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며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진술했는데 이렇게 진술한 내용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방첩사 군인들 중에도 지금 그렇게 나중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입에 밴 말이 있습니다. 입에 밴 말이. 체포, 검거 그런 거 입에 배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뭐 체포 대상자, 체포 명단 그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군검찰 진술한 거 보니까 내가 이때 체포란 말을 왜 썼지? 하는 그런 게 좀 헷갈리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때 증언으로 나온 어떤 소령도 그런 식으로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체포란 말을 왜 썼지? 그 이유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군인들의 특성이 입에 밴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이 유의미하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야 공격해, 경멸해, 뭐 쳐부셔, 때려부셔 뭐 이런 식으로 입에 밴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금 보여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증인 그 조사받을 때 영상 녹화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 증인 이날 오전 오후 뭐 군검찰 갔다가 검찰 갔다가 세 개 기관을 왔다 두 개 기관을 왕복하면서 조사를 받고 조사 내용도 많고 그 조서 확인 시간도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이 증인이 진술된 걸 확인 안 하고 그냥 서명 날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구차한 변명인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여간에 군인들이 입에 밴 말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유의미하게 어떤 사람은 받아서 쓸 것이고 뭐 그게 또 생각이 그냥 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또 별로 생각 안 하겠죠. 그런데 군인들의 특성이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날 12월 30일 날 피곤했는지 안 피곤했는지 그것까지 뭐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좀 기타 사항 먼저 좀 묻겠습니다. 55항에 있는데요. 55항부터 묻겠습니다. 그리고 예. 12월 3일 날 방첩사령부 내에서 누구를 직접적으로 체포해라, 뭐 잡아라 이런 얘기는 수사단장 이하에서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신병 인수를 한다. 다 이런 식으로 용어가 자기들끼리 다 통일이 돼 있었고요. 예. 방첩수사단장이 55, 예. 나가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절대로 우리가 직접 체포하는 게 아니다라고 신신당부까지 했다고 그 사람이 군사법원 재판에 나와서 몇 번이나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그냥 제 기억 속에서는 그게 유의미한 상태에서 체포라는 말을 군인이 썼는지 그냥 입에 밴 소리인지 솔직히 저도 헷갈립니다. 예, 증인 이 사건 비상계엄 이후 50항 묻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뭐 이틀 내지 4일 간격으로 조사를 받았고 25년 1월 12월까지일 것 같은데 24년 12월까지 도합 11회 참고인 조사가 좀 있어서 도합 11회나 조사를 받았죠. 뭐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나오라 할 때마다 전 최대한 성실하게 했습니다. 예.